안 돼요. 병호 씨, 나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 딱 한 번만. 이러면 안 돼요.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몸은 이미 이렇게.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대 남녀 두 사람은 2년 전 우연히 옛 첫사랑을 다시 만나 연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춘 시절 아픔으로 헤어졌던 인연이었지만 황혼에 다시 이어진 사랑은 더욱 소중했고 그들은 그저 조용히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함께하는 날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던 남자의 막내 아들과 초혼인 여자의 둘째 딸이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만의 사랑이라 생각했기에 부모들은 처음에는 그저 축복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모들이 이미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상견례 날, 식당의 문이 열리고 양가가 마주 앉는 순간, 2년간 서로를 연인이라 불렀던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상견례 자리, 서로의 눈빛 속엔 당혹과 슬픔,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사연이 교차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앞으로 연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혼인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사돈으로만 남아야 할까요? 도심의 한정식집, 단정하게 차려진 상견례 테이블, 서로를 연인이라 불렀던 두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마주 앉게 됐다. 남자 64.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고 혼자가 된 지 오래였다. 여자 60. 아이 둘을 키워낸 세월 끝에 겨우 마음의 쉼을 찾은 그녀. 2년 전 옛 첫사랑이었던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나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식당 문이 열리고 서로 마주 앉은 순간 그 모든 시간은 흔들리고 말았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역시 잠시 머뭇거렸다. 짧은 인사. 그러나 눈빛 속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사연이 스쳐갔다. 잔이 맞부딪히는 순간 억눌린 감정은 더는 감춰지지 않았다. 이런 인연도 있군요. 남자가 낮게 내뱉는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요? 여자의 눈가에 이슬 같은 빛이 맺혔다. 사랑이라 불렀던 그 사람. 이제는 사돈이라 불러야 하는 자리. 그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늦은 밤 불 꺼진 집안. 그날의 상견례 자리는 끝났지만 마음속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남자 64.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자 술잔을 들고 있었다. 연인이라 불렀던 여자를 이제 사돈이라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허공에 떨렸다. 한편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지금은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다. 하늘도 참 모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사랑과 가족, 두 이름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 서로를 향한 진심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사돈이라니. 남자가 중얼거렸다. 정말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걸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다. 며칠이 흘렀다. 상견례의 충격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해야 했다. 식당 한켠 가족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짧은 순간 병호와 미정은 조심스레 서로를 바라보았다. 잘 지내셨어요? 병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네, 지내야죠. 병호 씨는요? 미정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짧은 침묵. 둘 사이에는 여전히 수많은 말들이 오가지 못한 채 쌓여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편할 리가 없네요.
병우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저도요. 아이들 앞에선 웃어야죠 뭐.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이 마음은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경계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도. 아이들은 결혼 준비 이야기로 들떠 있었다. 식탁 위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병우와 미정의 눈빛은 번번이 마주치고는 서둘러 피했다. 그때 미정의 딸이 해맑게 웃으며 물었다. 엄마, 우리 상우 씨 어때? 듬직하죠? 순간 미정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입가에 웃음을 억지로 걸었지만 가슴속은 쿵 내려앉는 듯 흔들렸다. 그럼 참 듬직하지. 억눌린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병우는 미묘하게 고개를 숙였다. 잔에 담긴 물만 괜히 만지작거리며 눈빛이 흔들리는 걸 감추려 애썼다. 아버지도 그러시죠? 참 곱지 않아요? 상우의 말에 병우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곱지. 참 곱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엔 미정만이 알아챌 수 있는 억눌린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지만 병우의 마음은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 식탁에서 들었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억지로 삼켰던 대답. 그러나 그의 가슴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망설임 끝에 결국 문자를 눌렀다. 미정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낸 순간 병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뒤 화면이 켜졌다. 짧고 담담한 답장이 도착했다. 네. 그래요, 만나야죠. 우리 밤 병호의 집 앞. 늘 자연스레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던 문 앞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미정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울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길게 번졌다.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자 병우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 그러나 그날따라 낯설게만 느껴졌다. 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당신도 참. 병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미정은 시선을 떨군 채 말이 없었다. 둘 사이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듯 묘하게 퍼져 있었다. 늘 익숙했던 공간. 그러나 오늘의 초인종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신호였다. 병호의 집 거실. 늘 그랬듯 미정이 들어서자 병호는 자연스럽게 외투를 받아들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익숙한 손길로 미정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소파로 이끌었다. 춥지요? 앉아요. 오늘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미정의 가슴을 더 저리게 했다. 잠시 눈을 감은 미정은 애써 그 손길을 뿌리치듯 어깨를 빼내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지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눌러 담았던 망설임과 말 못했던 눈물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병호는 그 말을 들은 채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정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에서 사라진 따뜻함을 붙잡으려 애쓸 뿐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시 침묵하던 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게 맞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체념하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무자르듯 단칼에 그게 되겠어. 우리도 시간을 갖고 정리해봐요. 그 말에 미정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예요. 매정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병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 씨, 우리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말아요. 제발. 말끝은 점점 젖어들었고 병호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미정이
끝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더 말할 것 없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녀의 손끝이 소파 팔걸이를 스칠 때 병우가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미정 씨 하루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팔은 떨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줘요, 제발. 미정은 놀란 듯 몸을 멈췄지만 등 뒤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과 떨림에 눈을 감았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았다. 미정의 가슴은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애틋함으로 요동쳤다. 병호의 팔에 붙잡힌 순간 미정은 한동안 몸을 떨었다.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품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하루만, 오늘 하루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 울림은 미정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거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일렁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하나로 번져갔다. 병호의 손끝이 조심스레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감쌌다. 말없이 마주한 눈빛은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안 돼요, 병호 씨. 나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 딱 한 번만. 이러면 안 돼요.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몸은 이미 이렇게. 말을 다 잇기도 전에 그의 손길은 더 깊이 다가왔고 미정은 끝내 뿌리치지 못한 채 그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이미 오래전부터 허락하고 있었다. 잠시 후 닫힌 방문 너머로 고요가 번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서로의 숨결은 얽히고 체온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옷자락이 흘러내리는 소리조차 애써 누르던 마음이 무너지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 밤 그들은 더 이상 연인도 사돈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껴안고 마지막 하루라는 핑계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아직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현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미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옆에 흩어진 옷을 집어들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단추를 하나씩 채워나갔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병호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벌써 가려는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옷깃을 여미며 짧게 대답했다. 네. 오래 있으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짧은 침묵. 병호는 손을 뻗으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결국 무력하게 무릎 위로 손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다.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어줄 순 없나요? 미정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 더는 얽히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병호는 그 떨림마저 놓치지 못한 채 애써 웃음 섞인 한숨을 삼켰다. 맞춤복 가게 유리문 너머로 고운 조명이 흘러나왔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가 차려입을 혼주복을 맞추는 날. 병호와 미정, 둘 다 홀몸이다 보니 각자 혼자서 찾아온 자리였다. 그런데 하필 같은 시간 같은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병호의 눈이 커지고 미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정 씨. 짧은 침묵 끝에 직원이 환한 웃음으로 다가왔다. 아, 두 분 다 예약 잡으셨네요. 마침 잘 오셨어요. 같이 앉으셔서 차 한잔 하시죠. 직원 손짓에 이끌려 둘은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병호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고 미정은 시선을 피한 채 가볍게 웃었다. 여기서 또 보네요. 그러게요. 피하려고 해도 이럴 수밖에 없네요. 옷걸이에 걸린 혼주복은 차분히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미정은 점원이 건네준 한복을 조심스레 걸쳐 입었다. 고운 색감이 얼굴을 더 환하게 비추었고 단아한 자태가 한층 살아났다. 병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숨을 한번 고르고 작게 속삭였다. 곱네요, 당신. 그 한마디는 마치 바람결에 스치는 듯 낮았지만 미정의 귀에는 또렷하게 꽂혔다.
미정은 순간 고개를 숙이며 대답 대신 미소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붉어진 뺨은 거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혼주복을 고르고 가게를 나서는 길. 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정을 향해 말했다. 미정 씨, 줄 게 있어요. 잠깐만 제 차로 가시죠. 말끝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미정은 잠시 주저하다가 따라갔다. 차에 도착하자 병호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 그녀를 앉히고는 옆에 앉았다. 말없이 꺼내려던 손은 결국 방향을 바꾸어 갑작스레 그녀를 끌어안았다. 숨결이 가까워졌고 미정의 어깨가 긴장으로 떨렸다. 그 순간 병호의 손길이 금단의 선을 넘듯 더 아래로 향했다. 미정은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각이 차 안의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부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허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 어쩌려고 이래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거부가 아닌 흔들림에 가까웠다. 나는 당신을 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병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 시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고백처럼 깊어졌다. 짧은 침묵 끝에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에게 몸을 맡겼다. 차 안의 불빛은 꺼져 있었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두 사람만의 은밀한 세계가 되었다. 겹쳐진 그림자, 떨리는 숨결, 흩어진 옷자락. 부정할 수 없는 뜨거운 파도가 밀려와 서로를 휘감았다. 그날 밤 차 안에서의 시간은 사돈도 부모도 아닌 그저 남자와 여자로만 존재하게 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 차 안에는 뜨거운 숨결 대신 무겁고 낯선 정적이 흘렀다. 흩어진 옷자락을 고쳐 입으며 미정은 시선을 피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얼굴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병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짧은 물음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 붙잡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미정은 가늘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시죠? 우리 방금 전 사돈끼리 혼주복 맞추고 나왔어요. 병호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다. 알아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그 말에 미정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지만 끝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해야죠. 이제는 해야죠.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방금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두드렸다. 손끝에 남은 온기,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허락해버린 그 순간. 도대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곧 한숨으로 흩어졌다. 한편 병호 역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술잔을 채워들었지만 목구멍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창밖 불빛 너머로 미정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끊어야지 그래야 맞는 건데.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입술 끝은 떨리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헤어져야 한다는 이성, 그리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본능. 이 모순된 감정이 뒤엉킨 채 그들의 밤은 끝없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정말 사돈이 되는 날. 로비는 화사한 꽃장식과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축복의 말들이 오가고 플래시가 터지며 오늘의 주인공들을 향한 환호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 속에서 병호와 미정은 서로를 외면한 채 서 있었다. 혼주석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객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만 비쳤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슴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밤의 기억, 그리고 이제는 사돈으로 서야 하는 오늘의 현실. 식이 시작되자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입장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지만
병우와 미정의 심장은 오히려 더 깊이 조여왔다. 병우는 무겁게 손을 모아 박수를 치며 옆에 앉은 미정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봤다. 곱네요.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남몰래 중얼거렸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뜨며 그 말이 들리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다. 결혼식장은 축복으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쓰라린 시험대였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웃어야 했고 누군가의 연인으로서는 울어야 했던 날. 결혼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신혼여행길에 올랐다. 빈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된 연락처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이름을 천천히 바꿨다. 병호 씨 글자를 지우고 사돈 양반. 한 줄의 글자가 바뀌는 순간 가슴 한켠이 시리게 저려왔다. 연인으로 불러왔던 이름이 이제는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버린 것이다. 그때 짧은 진동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정 씨, 나 한잔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작은 화면 위로 뜬 몇 줄의 글자가 밤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끊어야 한다는 이성과 다시 뛰기 시작하는 가슴이 부딪히며 미정은 눈을 감고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렇게 꾹꾹 참으며 흘러간 몇 개월. 병호의 술 취한 전화와 문자는 계속 이어졌지만 미정은 눈물을 삼켜가며 견뎌왔다. 사돈이라는 이름 뒤에 스스로를 가둔 채 하루하루 버텨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으로 들렀다. 엄마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갑작스런 물음에 미정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얘는 뭘 그렇게 진지하게 그래. 무슨 말을 하라고. 딸의 눈가가 벌써 붉게 젖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는 끝내 눈물을 쏟아내며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다. 미정은 당황해 팔을 붙잡으며 다급히 물었다. 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서방이랑 안 좋은 거니?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흐느꼈다. 그게 아니고 나 엄마 서랍에서 봤어.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다. 아버님이랑 찍은 사진. 미정은 당황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쿵쿵 울렸다. 딸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사실 사진 보고 짐작했어. 두 분이 어쩐지 이상했거든. 콧날이 빨개진 딸은 엉엉 울며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낯설지가 않았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 같아서 만났던 사이였던 거지. 아니 우리 때문에. 미정의 눈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세월의 외로움이 딸의 울음에 함께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진 딸을 끌어안으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 인생만 생각해. 엄만 괜찮아. 하지만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쏟아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함부로 누구한테 마음 줄 사람이야? 엄마가 얼마나 외롭게 버틴 인생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멀쩡할 수가 있어. 딸의 울음 속엔 서운함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상처를 너무 잘 알기에 더욱 가슴이 미어져 오는 눈물이었다. 미정은 그 눈물을 바라보며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미정은 끝내 눈물을 삼켰다.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담담히 말했다. 그런 거 아니야. 괜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서방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알았지? 딸은 끝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돌려보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정은 허공에 떨구던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한 달 뒤 평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딸과 사위가 함께 들어섰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미정은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정서방의 환한 목소리 뒤로 딸의 눈빛은 어쩐지 조금 무거워 보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 서랍 속 사진으로 드러난 진실은
아직 모녀 사이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로 놓인 찻잔에서는 김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사위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모님,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달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 말에 미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눈빛을 감추려 애썼다. 많이 안 좋으시니?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병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모님, 숨을 고르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저희는 다 괜찮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참 고독하고 외롭게 사셨습니다. 장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도 느꼈어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니 아버지랑 긴 여행을 가신다 생각하시고 조용한 곳에서 함께 늙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미정의 손끝이 떨렸다. 찻잔을 감싸준 손마디가 흰빛으로 굳어갔다. 그때 옆에 있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엄마, 우리 다 이해해. 정말이야. 나도,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어. 어렵게 꺼낸 말이지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정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숨겨야만 했던 관계가 오히려 자식들의 입을 통해 허락을 받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부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문득 그 남자의 걱정이 머리를 온통 덮어버렸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미정은 망설임도 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창밖 풍경은 흐릿하게 스쳐갔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택시는 곧 병호의 집 앞에 멈췄다. 숨을 크게 고른 미정은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 숫자들이 눌리는 소리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취기 섞인 냄새가 퍼졌다. 거실엔 여기저기 널브러진 소주병, 그리고 며칠은 치우지 않은 듯한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다. 조심스레 방문을 밀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희미한 불빛 속에 새우등을 하고 누워있는 병호의 뒷모습이 있었다. 숨결은 느리지만 거칠었고 그의 어깨는 세상 모든 외로움을 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미정은 발걸음을 떼다가 멈칫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아파 보여서 가슴이 저려왔다.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봐요, 나왔어요. 왜 이래, 정말 왜 이러고 살았어. 목소리가 깨져나왔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미정은 병호의 어깨를 더 세게 잡아 끌어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좀. 병호는 그런 미정의 울음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반쯤 감긴 눈이 미정을 알아보는 순간 그는 멍하니 숨을 들이켰다. 미정 씨? 목소리는 희미했고 떨렸다. 미정은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달라붙듯 다가가 소리쳤다. 이게 뭐야 정말. 나 진짜 마음 아프게. 28 청춘이에요? 잘 먹고 잘 버텨야지. 그 말에 병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몸을 일으키려는 기운조차 없는 듯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미정의 손을 잡았다. 미정, 미안하네.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네. 미정은 그 손을 붙잡은 채 울음 속에서 겨우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두 사람의 숨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기가 섞여 있었다. 미정의 울음은 병호를 깨웠고 그 깨움이 두 사람의 앞으로를 조금은 바꿔놓을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은 결국 아파트를 정리하고 한적한 시골로 내려갔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주택. 햇살이 잘 드는 마당과 손바닥만 한 텃밭. 그곳에서 병호와 미정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지며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가족이 아는 건 아니었다. 그들의 선택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쩌면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한 자식들은 종종 내려와 같이 밥을 먹었고 그 식탁에서 흘러나온 웃음소리는
이 작은 집을 가득 채우곤 했다. 미정의 다른 자식도 결국은 알게 되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오랜 침묵 끝에 조금씩 마음을 풀어갔다. 풀린 문제는 거기까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겐 큰 선물이 되어 주었다. 세상의 눈과 규칙 속에서 병호와 미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연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봄날 햇살 아래 함께 김을 메고 저녁 무렵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충만한 부부였다. 젊은 날의 이별, 황혼에 다시 시작된 만남, 그리고 수많은 시련 끝에 찾아낸 지금의 평온. 그들은 알았다. 사랑이란 나이와 상황을 넘어 끝내 서로를 품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